이 박수를 말이에요. 저를 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세게 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 대부분 보면, 몸도 이제 많이 굳고, 그를, 나이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부터 시작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게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이제 또 미팅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정리는 좀 못했습니다만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서 좀 이제 날림 글씨로 썼는데, 이번 주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우리들한테는 꽤 와닿을 만한 그런 이슈입니다. 건설 중견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고 있다. 신동아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안강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도가 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입니다. 회계사를 만났어요. 한 30년 이상. 그래서 회계법인이, 원래 처음에 설립자가, 아주 신앙이 좋아가지고, 회계법인 이름이 갈렙이었대요. 갈렙 회계법인이었는데, 그걸 이제 해외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가장 한국말과 가까운 한자어가 필요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립 회계법인이에요. 이름이 가립이야. 그래서, 그 회계법인 대표랑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이제, 대구광역시 투자단장 2006년, 한 20년 전에 그분과의 대구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제가 20년 전에 컨설팅한 모습입니다. 이 대구 모습이. 이샤폴리스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제 CG의 저거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놀래라. 갑자기, 메디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샤폴리스,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그 다음에 54단이 7곡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영심초등학교 그게 나가면서, 저기 이제 이샤폴리스 옆에 보면은 클레이 사격장이 있었어요. 그게 좀 치고 나와. 이런 그림들을 20년 전에 대구광역시 투자단장이라 하는 직함을 가진 그 당시에 삼성에서 파견된 직원이었습니다. 삼성 SDI 미국 법인장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았습니다. 대구 어떻게 변해갈지 다 알았고, 토지 매입부터 전부 다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평당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시아폴리스 중심 상업지구 거기 보면 롯데시네마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 계세요. 그 롯데시네마 그 자리를 제가 평당 20만 원에 제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혹시 모른다. 괜히 내가 박당님한테 이렇게 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은 난 그런 돈 그렇게 안 보고 싶다 내가. 근데 하여튼 그게 20년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단산문 밑에 개발되는 모든 프로젝트 다 알았고요. 안동이 도청 소재지로 확정되기 6개월 전에 다 알았습니다. 6개월 전에 저한테 자료가 이만큼 왔었어요. 그래서 로드맵 청사진 전부 다 오면서 근데 거기 대학부터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2027년까지 약 한 23조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인프라 비용까지 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까지 이렇게 변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박 단장한테 소개를 받아서 천 회장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저복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 어떻게 알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어떻게 확신에 차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경영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논거들이 있습니다. 왜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논거를, 그게 조금 전문적인 언어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계속 오는데 문제는 그 기회를 내가 제대로 된 기회로 볼 수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2020년도에 살던 집도 팔아서 월세로 가라. 그러면 2025년 이후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훨씬 더 싸게 사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를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저는 구독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예견한 그 미래가, 제가 녹화를 시켜놓은 그 예언한 그 미래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내 스스로 철저히 확인한다. 그리고 혹시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어서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대로 실천한다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증거로 삼고 싶으면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뭐 들으세요. 가서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세상에 뭐 구독자를 원한다든가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소득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정확히 예견했던 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가격이 안 와요. 현수막에 보면은 뭐 1억 마이너스 뭐 2억 마이너스 정도인데 저한테는 지금 이제 분양가 마이너스 30%가 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좀 더 있어야 된다, 내가. 아마 올 연말쯤이면 분양가 마이너스 50%짜리가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아파트가. 올 연말쯤이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죄송한데, 살 집 아니면 그래도 사지 마라. 살 집 아니면. 그래도 사지 마라. 왜? 여러분, 세금 못 버텨요. 어제도 제가 이제 골프장을, 골프 연장이죠. 스크린 골프장을 한 4년 전에 이렇게 저걸 해서 이제 한 2년 전에 준공을 하셨다 해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이브라기 요새 아주 즐겁게 연습을 하고 있길래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지 940평에, 이종 근생인데, 그러면 용적률 한 400% 정도 예를 들어서, 대지 940평, 60%면 잡아도 560평을 밑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270평에 한 거예요. 대지가 270평밖에 안 돼. 근데 2층을 올렸으니까 두 개 합쳐서 540평밖에 안 돼요. 용적률 다 해도. 그럼 유효 토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내 땅에다가 건물을 적게 지어도 빈 땅에 대해서 세금이 없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제는 세금을 얼마만큼 지금 객출을 시키고 있느냐. 그 빈 땅에 내가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주차장에 때리는 세금을 매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주차장을 확보한 스크린 골프장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싸. 깜짝 놀랐어요, 제가. 18월에 15,000원, 평일에 12,000원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싸더라고요. 저는, 스크린 골프장 가본 지가 벌써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스크린 골프장을 가본 지가. 그때 2만원 줬는데. 지금 15,000원, 12,000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 때는 25,000원, 3만원도 자리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제가 고 나니까 그런 상황이면서 매월 68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건물을 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렇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됐는데,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얘기가 앞으로의 시대는요, 계속해서 세금이 계속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보이지 않는 돈, 세금 없는 돈, 미래의 돈에다 집중해라. 이 세 가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돈이에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라고. 세금 없는 돈이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만 몰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 중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견기업이 이제 연쇄 부도가 이제 나고 있는 거예요. 법정관리 다시 막 들어가고, 신동아 건설 법정관리 해제됐다가 5년 만에 다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168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 다 보셨겠지만, 지금 롯데 주가가 어때요? 완전히 그냥 롯데 쇼핑부터, 롯데 쇼핑이 6만원 해. 말이 됩니까? 이게 40만원 하던 게. 왜요? 롯데 건설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어려워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락을 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게 주식시장은 선행지표잖아요. 먼저 반응을 해.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제가 이제 흐름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럴 때, 이런 주식들을 매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부도나지 않을 기업이에요. 6만 원이야. 이럴 때. 거기다가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주는 SOL이다. 얘기를 했는데, SOL 지금 드디어 5만 6천 원 내려와 있어요. 반드시 3년 안에 또 10만 원 가요. 무조건 가요. 그렇게 하면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지, 단기간에 어떻게 주식 리딩방을 통해서 몇십 프로 수익을 내고, 아니,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이런 뉴스가 또 하나 나왔죠. 여기에 다 들 수 없잖아요. 상장 프리미엄 소진되고 있다. LG CNS. 공모가 미만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미 개미들이 공모주에 뛰어들고, 세상에 상장한다라고 막 신문 뉴스 나오면 다 해먹었습니다. 왜요? 제가 그 전문가잖아요. 저는요, 상장되기 전에 상장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먼저 투자를 해요. 그러면 와다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죠. 누구를? 들어오는 어리석은 희생양들을 발판 삼아 저는 나옵니다. 누군 나오는데 누군 들어가? 그럼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비유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는 남들 다 해먹은 밥상에 밥을 조금 주워 먹으려고 올라갔다가 다리가 갑자기 탁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가지고 눈티 밤티 되고 다리 부러지고, 그게 주식 직접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그 기업에 대한 역사적인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거든. 하지 마라. 차트 100%다 거짓말이다. 차트 가지고 주식 얘기하는 건 그건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흐름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절이라는 거죠. 지금은. 왜요? 이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신문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건비.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려 5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따블이 갔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요, 노가다에 아무 기술 없는 사람, 그냥 질통이나 지고, 그 다음에 정리나 이래 하고 하는 그 사람들 일당 얼마 주는지 아세요? 그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당연히 건설사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직접 지어봤다니까요. 414개를 안동에다가. 근데 제가 얼마에 계약했느냐? 극동건설을 320만 했어요, 평당. 그것도 최고 가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요, 800에 안 지준대. 근데 그걸 지금 산다고요? 그 미친 짓입니다. 자살골이에요. 김세련은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자살골 였는 게 그런 거를 내가 지금 청약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청약 통장,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청약 통장 의미 없다, 이제. 영 그냥.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의 비대칭, 그 속에서 못 살 수밖에 없는 행동들과 못 살 수밖에 없는 정보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게 당연히 오게 돼. 그래, 금방 최저임금을 금방 올린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장에 반영되냐?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런 부분들은 몸소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92년도에 동경을 갔더니 평당 1억 5천 하더라고요. 아파트 분양가가. 그게 2014년도에 얼마 된 줄 아세요? 2천만 원. 아파트 평당 2천만, 1억 5천만 하던 게. 말도 안 되니. 92년도에 1억 5천만 원 하던 게. 왜요? 저출산. 그 다음에 경기 하강.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 시간 통해 말씀드렸어요. 지금 미국, 일본에 대기업 그 초임 최고 주는 데가 240만 원이야. 월. 우리나라 그래 주는데 어디 있어,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커버해야 돼요, 앞으로? 세금으로요. 그래서 노출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회전이 빠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회전력이 빠른 자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부동산 자산은 피할수록 좋다. 사는 집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그 결정타를 이번에 또 발표를 딱 했어. 그게 뭐게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이겁니다, 이거. 금리 인하. 이 금리 인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심정숙 대표. 아침 10시에 그 전화 왔어. 그래서 대표님, 오늘 기준금리 인하, 발표 날인데, 인하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 됩니다. 안 되고는 우리나라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내 말 틀린 거 맞습니까, 심 대표? 알겠습니다. 그거 저거해서, 그 감안해서 대출을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딱 4시에 인하 발표 났습니다. 당일날 발표나는 이런 것들은요, 100% 알고요. 최소한 2, 3개월 전에 알아요. 제가 작년, 저작년에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된다 했죠?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죠? 다 맞았죠? 그때는 3가지 예언해도 또 다 맞았죠. 어쩜 좋겠노? 어쩜 좋겠노? 네? 대나무 꼬들까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요, 어디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시적 흐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큰 틀을 보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디테일한 것은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가 직접 관여자가 아니면 정확한 정보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큰 대세는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개인이나 시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뉴스들도 지난주에 있었는가 하면, 자, 보세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뭐가 또 나왔겠어요? 이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해제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해야지.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급량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단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떨어지겠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요. 또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시킨 또 이유가 뭘까요? 임금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집에서 실질적으로 쓴 가처분 소득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세금이 올라가는 데다가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이만큼 올라가는데, 내가 체험하는 지수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정부에 보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묶여있는 돈들을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묶인 돈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 그린벨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 그린벨트를. 그럼 자, 아들, 그 다음 손자, 증손까지 더 봐, 안 봐? 이해됩니까? 유동성 공급돼야 안 돼요?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뜻 자체가 경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 같은 뉴스야, 이게 전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뉴스락 하는 거를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맥락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3년만 들어라, 그냥.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게 이런 얘기구나. 딴에 그렇게 될 때 내가 잘못된 선택 한 번만 안 하면은요, 몇 억이 생겨요. 그저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이너스 사이클의 경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 플러스 사이클의 경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도에 집산 새끼하고는요, 절대 친구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 2022년도에 집산 사람, 2023년도에 집산 사람. 큰 아파트 생각했다고 막 박수 치고 막, 완전 마이너스 사이클. 그 사람 인생 과거 돌아봐도 마이너스야. 그리고 앞으로도 마이너스야.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그 문부장 와가지고, 내가 여기 말씀드렸죠. 분양가 마이너스 65% 상가. 아직 2개 남았대. 그게 제일 안 좋은 자리이긴 해요. 나머지는 다 나갔대. 그래, 여러분 어디 가서 마이너스 65% 정보 듣겠어요? 저한테 나오지, 그게. 그래서 분양가 마이너스 65% 정보가 와가지고 사십시오. 형편되거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방에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거를 마이너스 65%가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 무슨 사이클이다? 마이너스 사이클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친구분들 만나거든. 야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거야. 한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기가 가가지고 만나보니까 어째 살았을까? 네 집 언제 샀노? 하는 일이 뭐고, 뭐 가게인데, 그래, 네 가게가, 그래, 언제 샀는데? 이래 물어보면. 그러면, 그런 날짜를 보는 거예요. 연도를 딱 보고. 그럼 그 가게가 잘 되는 가게다, 안 되는 가게다? 100% 안 되는 가게야. 죽을 지게야, 지금. 그래서 인생은 승자승때입니다. 안 된 놈은 계속 안 되고요. 된 놈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제대로 타게 하는 것이 이 방의,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이번 주에 아주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가지고 제가 보셨나요? 한 주에 얼마? 10억 8,700만 원이야. 한 주식 하나가.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아닙니다. 주식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 뭐 한다고요? 배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무등을 하는 게 배당을. 그러니까 서로 살라고 미치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버크셔 해수의 주주총회는요, 매년 이 지구에서 가장 호화로운 파티와 연회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요, 내가 그 버크셔 해수의 주총 갔다 왔다 하면요, 재벌이에요. 안 판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꿈꾸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주가를 만들어 보겠다. 그게 현영권입니다. 그게 현영권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동의했습니다. 오케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이거 보안으로 가능하다. 자, 요번에 또, 찝찝하지만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암호화폐 탈취. 얼마 탈취했다? 2조. 열심히 해줘서 감사해요. 2조. 가제는 개편 아이가 솔직한 얘기로. 그죠? 북한이 탈취했대, 내가 잘했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 탈취했다, 고마싱일 날인데, 북한이 탈취했다 하길래, 아유, 잘했구나. 생각이 딱 바뀌어. 그래서 이게,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 북한이 탈취하면 좋잖아. 맞죠? 아니, 어차피 이런 거잖아. 어차피 탈취한 거잖아. 그럼 누가 탈취해야 된다? 북한이 탈취해야 돼. 그래, 우리가 덜 뺏길까지, 조금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밥만 먹고, 훔치려고, 해야 돼.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뺏었을까요? 이거 상세히 읽어보셨어요? 트랜스퍼 되는 그 사이를 쉽게 말하면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빼낸 겁니다. 이게 암호화 됐었으면 불가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듣고 보십시오. 반드시 블록체인, 정말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가 돼서 지금의 어떤 네트워킹이 아닌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킹이 반드시 블록체인 통신은요, 절대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2, 3, 4, 5차적으로 해서 층층이 이 보안을 거는 이게 한계성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 빠른 속도로 인해 가지고 블록체인조차도 이제 그 보안이 해제가 될 거다.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블록체인은 노나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양자 컴퓨터가 진화하는 만큼 그렇게 또 진화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전쟁을 치르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내세워 놓고요. 지금 전 세계가 관망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현대전에 사실 좀 베리전이에요. 맞죠? 야, 이 전쟁 이런 거 탱크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구나 하는 확실히 알아버린 거야. 뭐로 싸운다?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가 무려 작년 한 해 동안에 드론을 1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대요. 전 군인들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대는 개인이 다 만든대. 이거 놀랍죠?
이게 전후에 오히려 전 국민의 산업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싸나요? 이 탱크 한 대가, 몇십억, 몇백억 하는데, 근데 요거 뭐, 하나 요거 100만 원도 안 들어. 40만 원짜리 드론에다가 폭탄 딱 붙여가지고, 철갑 폭탄을 붙여서, 가가지고 어떻게? 부탁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콕 집어서 살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수만 회장이 투자해놨다는 거. 그 무슨 회사죠? 예. 네, 그러니까 다중군지 관제 시스템. 파블라 항공. 기억나시나요? 그 파블라 항공에 10억을 투자해서 지분 20%를 확보했대요. 그래, 그게 이제는 수천억이 넘어갔다. 그런 뉴스도 제가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이럴 때 투자해야 한다. 바로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기업을 조기에 먼저 발견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그게 마찬가지죠. 이 버크셔 했어도 처음부터 10억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때요? 요즘 전기차 어때요? 기가 막히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어제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다. 아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저하고 이제 낮에는 구미를 갔었는데요. 구미 이제 이제 현대자동차의 입사 동기들이 원래 퇴직이랍니다. 정년 퇴직. 원래. 그래서 이제 연장연을 해가지고, 그래, 구미 지점에 이제 최고, 우리 이제 현대 말로 왕고예요. 그래, 그 친구가 이제, 뽀짝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새로 나온 신형 현대자동차의 그 신형 하이브리드, 펠리쉐이드? 그게 6,900만 원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렇게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도기라서 그렇죠. 어떤 시대냐. 제가 이미 작년, 저작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나도 전기차 만드는 날이 와요. 내 스타일에 맞게. 왠 줄 아세요? 배터리 딱 재가지고 왔고 주문 딱 하면 우리 집에 딱 와. 택배처럼 온다고요, 자동차가. 자동차 프레임이 택배처럼 와. 와가 볼트 몇 개 쪼고요. 거기다가 조립도가 와. 그러면요, 거기 뭐요? 배터리 얹고요. 모터 앞뒤로 얹고요. 발통 임팩으로 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자동차가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면 자동차 하나 내가 주문한 대로, 주문한 스타일대로 딱 만들어져서 나온다고요. 근데 왜 그게 7천만 원, 8천만 원 가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도기에, 미국과 중국이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갈련해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다양한 일어났던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기로 인해서, 이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기차 시대니까 뭐 당연히 뭐 자율주행이 대세고 뭐 어떡저떡고 몰랐더나. 이미 10여 년 전에, 10년도 넘었죠. 2012년도에 그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온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가 우리나라에 한 대도 안 깔려가 있었어요. 전기차 급속 충전기라는 게 한 대도 안 깔려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투자를 해놨어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때도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야, 전기차가 한 대도 없는데, 님마, 전기차 급속 충전기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이런 시대가 온다. 2002년도에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할 때도 그랬습니다. 임플란트가 뭔 말인지 몰라. 2002년도에. 여러분 24년 전에, 23년 전에 임플란트라는 말 들어나 보셨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최격 박사 제가 투자를 할 적에,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반드시 이런 시절이 온다. 오케이. 아파트 두 채가 5천만 원. 그게 20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차가 35배 수익이 나더라는 거죠. 왜? 반드시 올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린 누구나 다 지금 SNS 플랫폼을 떠나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카톡 하루에 몇 번 봐요? 그죠? 미투. 네? 그럼요.
내가 이 할 일이 더 많으니까. 저는요, 하루 24시간 중에 카톡을 열어보는 게 아마 한 300번은 될 것 같아요. 맞잖아요. 업무가 더 바쁜 사람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SNS 중독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출장을 매주 가잖아요. 가면은요, 심지어는 아랫게 뭐, 이렇게 오연수하고 그 집사람이 여보,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잠깐 텔레비를 봤더니, 오연수는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선글라스 따지고요. 오연수인지를 관심이 아무도 없어. 왜? 고개를 안 드니까. 전부 다 뭐하고 있다? 지하철 타고?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기 때문에, 오연수가 타든 누가 타든 나는 뭐 이건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어디라도 다닌대요. 어디가 주차증, 여러분 있잖아요. 서울에 가서 있잖아요. 30분 주차하면 12,000원이야. 예. 네. 근데 차 타고 나가시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많은 상황들이 이제는, 이 SNS라 하는 거를 떠나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지금 이걸로 지금 오늘 뭐 주가가 뭐 70 몇 포인트가 빠지고 난리 법석어지기는데, 이게 이제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제 사실은 이제 들어갈,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고 기회인데, 관세 전쟁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요리 들어왔어요, 무조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정권이 들어도 안 되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도 안 되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도 안 되고, 앞으로 30년 어떤 놈이 대통령 해도 안 돼. 내가 되지 않는 날. 네. 제가 여의도에다 한 5만 명 죽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안 죽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2008년도인가요? 베이징 올림픽 있었죠? 그때 어땠어요? 그 전에 상해 지수가 64,000포인트를 갔어요. 지금 어때요? 30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2,400, 2,500밖에 안 돼요. 이해되세요? 왜 그래 갔을까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88 올림픽 직전에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증시가 1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1450, 그 1000포인트대에서 30%가 올라간 1400포인트를 언제 뚫은 줄 아세요? 2014년입니다. 2014년 5월 달에. 최초로. 근데 제가 이런 날이 온다 하고 제가 2002년부터 2000포인트 시대가 온다라고 제가 강연을 하고 다녔거든요. 강남에 온 금융사를 다니면서. 증권사, 보험회사, 은행 전부 다 직원들 연수원, 천안부터 시작해서 용인, 밑에 이름도 모르겠다. 좌우지간 연수원을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고, 강남에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2000포인트 시대가 온다. 오늘 농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아무도 안 믿어. 미친놈 헛소리하고 하지 않네. 네가 이 새끼야. 증권 전문가가, 네가 펀드 매니저가, 네가 애널리스트가. 정말로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팍 뚫어요. 딱 5년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뭘 보고 그거 확신한 줄 아세요?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4,000포인트를 뚫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10,000포인트를 뚫어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에 결정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경제사를 공부를 딱 해봤더니 변액보험이었습니다. 가계자금들이 모여서 거대한 시중자금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펀드가 보편화되어 있죠. 맞죠? 파생상 ETF가 보편화되어 있죠. 이거 어때요? 2002년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불을 처음 지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변액보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방카슈랑스가 됩니다. 그러면 다 은행 창구들도 돈 모으기 바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 주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저성장 늪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증시가 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전 고점은 뚫을 것이다. 왜? 경기가 최악일 때 주가 지수는 어때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경기가 최악일 때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기가 바닥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가가
반등을 해줘. 선행지표로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저방이요. 저 꺼야 되는데. 죄송해요. 요 10분 쉴 때 제가 끌게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부은입니다. 주부은. 돈이 흘러가는 숫자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통상.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주식시장에 돈이 머물던 돈이 여기 이제 팍 커지죠. 그 다음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부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이 막 저기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동산 이거 법을 잡으려고 뭐 했죠? 처음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금리 인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이, 금리 인상이 되니까 집 사요, 안 사요? 안 사게 되지? 그러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돌아요?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발빠른 놈들은, 그걸 대본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 부동산 빨리 팔아. 그 제가 살던 집도 팔았겠잖아요. 살던 집도 팔아서 월세로 팔아.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맞추면은요. 자, 누구는 지금 뭐 6억 5천 8억, 뭐 심지어는 10몇 억의 분양가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내 얘기 딱 듣고, 예를 들어서, 그거 안 샀어. 10억짜리 안 사고, 예를 들어 한 40% 할인가 들어가면 내가 얼마 버는 거예요? 한 3, 4년 만에. 한 4억 버는 거죠. 여러분, 뭐 해가 4억 적응하노? 불가합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시대가 나를 부담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제는 이거 안 맞아요, 우리. 그전에는 다 맞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역대 전두환 시절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부 다 이게 맞았습니다. 다 주식, 부동산, 은행, 주식, 부동산 이렇게 다 맞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어디까지 맞냐? 국민소득 3만 불이에요. 3만 불이 딱 나오면 이게 순서가 틀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어떤 메커니즘 돌아가는 이거 새로운 어떤 가변 요소들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와 세금의 증가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떻게 해요? 가해인 각자가 부모님 봉양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회 공공기금을 통해 가지고 기초연금을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전부 다 개나 고양이 돼지는 아니다. 개나 고양이 키우기 바쁘지. 예. 엄마 아버지 돌아보나? 그러니까 정부가 30몇 만원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해되시죠? 엄마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안 들다 봐. 근데요, 개, 고양이 감기를 들다 가면 알고, 안고, 쭈쭈 빨고, 이게 인가해가 지금. 개 노예가 돼가지고. 참, 진짜 참. 그거를,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깃방멜 뚜이패가 나중에 그러면 개 찾아다니고 고양이 찾아다니고 나는 안 찾아오면 오해하려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 부모가. 왜 안 좋겠니? 그 기본에 충실해야만 한다라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이게 과세금 불안하니까 뭐가 납니까? 금값이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손대지 말았겠죠, 지금. 절단납니다, 이거. 누가 골드바가 어쩌고저쩌고 하거든. 이 무식할 새끼야, 막. 그럼 진짜 살락하거든. 입을 탁 때려버려. 못 사게. 충격 줘야 돼요. 말을 안 들어 먹어. 꼬피 뿜어. 개미들의 특징이거든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이걸 먹더라도 입을 팍 때려 주먹으로. V10% 들고. 왜냐? 한 대 때리고 그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그만큼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4,000불 가던 게 2,900불 뚝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뉴스였냐면요. 이런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세웠던 조선부터, 조선 물량은 지금 물량 전체 그 물량 수주액이 우리나라 앞선 지 벌써 2년 넘었습니다. 우리 특수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특수선들, LNG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모니아선이라든가, 수소선이라든가, 선박, 전기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특수선박에 대한 제조기술이 앞선 거지, 전체 발주량, 그게 지금, 그런 걸 통칭해서 고부가가치선이라고 그래요. 고부가치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요. 근데 전체 톤수, 배수 톤수는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중국하고. 다 합쳐서
심지어는 지금요, 뭐가 추월했다고 일수가 난 거냐, 이게. 반도체 생산 능력까지 추월했다고. 참 좋겠노. 전기차는 벌써 뭐 게임 끝났고, 지금 전 세계 1등이야. 드론 기술 전 세계 1등이야. 배터리 전 세계 1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국이 다 까부는 이유가 있다. 이게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거 다 보세요. 그래서 ESS 전쟁. 자, 이게 뭔 전쟁이냐? 전기저장장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SKIET. 아시죠? 이거 분리막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캠.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배터리 아저씨 그 새끼, 이름 뭐죠? 박순영인가? 제가 그 말씀 강의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 미친놈이다. 절대 저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 저거 먹토이다, 저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제 얘기가 맞았죠. 그죠? 모르고 이제 너블너블 찍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대 모르고 함부로 달겨들었다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한번 보세요. 테슬라가 폭락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 계속 떨어질까요? 매수 타이밍입니다. 분할 매수. 사셔야만 합니다.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근데 어떤 놈은 $400 산 놈도 있다는 거야, 벌써. 너무 열심히 살려면 그런 실수를 해요.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좀 더 떨어질 걸로 보고요. 한 $150 정도? 그거를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조건요. 신랑 남편들 마늘을 팔아서 사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 사람이,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나도 AI 뛰어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중국의 각종 대학교들에 그 과에 인산인이랍니다. 이해되시죠? 중국은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전부 의대로.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뭐야? 전국민 전부 다 아파 뒤지란 말이가 뭐. 아픈 놈 많으면 좋은 기가. 참,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큰 어떤 미션들을 가지고 자녀들 교육해야 되고, 큰 미션들을 가지고 나라를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죠. 뭐, 당근 익혔는 김에 한 말씀 드릴게요. 당근을 통해서 제가 뭐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까? 작업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겠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부도 막 나잖아. 일자리가 없는데, 노가다 일자리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부도가 나니까. 그러면 이게 부도 처리가 되기 전에 이미 일자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먼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받았던 신발 이거 쓸 일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7만원짜리 25,000원. 제가요, 3만원 주고 있잖아요. 집사람 거, 딸내미 거, 내 거 다 샀더니 15,000원이 나왔더라, 똑같은 게. 그래서 사가지고 제가 장로님한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가장 천배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느냐. 저만 갖다 놨거든요.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입주 막 시작이 됐잖아. 그죠? 2년 반 전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어컨하고, 1+1 에어컨. 그거 그 홈쇼핑에서 1+1 해가지고 280만원, 350만원 하던 거예요. 두 개 합쳐가 20만원. 막 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비가. 무슨 얘기냐? 전부 다 빌트인이야. 그러면 바깥에 시래기 달라니던 거 그거 다 얻어야 돼. 버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어이구, 죄송해요. 그 짐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올겨울에 이렇게 추운 날은 좀 추웠잖아요. 근데요, 80평짜리 난방기가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산락하면은요, 가봐서 물어보세요. 400만원 넘게 줘야 돼, 80평짜리는요. 근데 그게 30만원이 막 쏟았죠. 왜요? 사무실 문 닫으십니다. 필요가 없게 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럼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경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나쁘다. 누가 예를 들었어? 문재인이가. 최저임금으로. 그겁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는 것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 이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요, 후행지표예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만. 또 물가는요, 파한단이 기본이 이제 2,000원, 2,500원이야. 여러분, 파한단이 언제부터 그랬나요? 3년 전만 해도 500원이야.
한 달에 500원을 샀다고요. 근데 그게 5배가 올라버렸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기초생활로 먹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그만이 뛴나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이 그렇게 됐다는 뜻이지. 여러분들이 그거 뛰는 만큼 뛰는 거야. 왜? 최저임금 이상이잖아.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다 최저임금 이상이잖아. 그 별로 그 인상되는 폭이 높아야 낮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엄청나게 빚을 내서 국가에 빚을 많이 졌죠. 400조를 무려 대출을 해가지고요. 막 퍼주게 했다. 코로나 때. 그럼 그게 다 뭐예요? 기존에 있던 국가 부채 플러스 코로나 그 시기에 유동성을 공고 그 부채까지 해가지고 한 해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50조입니다. 그럼 그거 누가 내야 돼요? 국민들 다 N분의 N빵. 우리 아들 어제 전화 왔대. 아버지 오늘 저녁에 N빵 해가지고 회식했습니다. 나는 N빵이 뭔 말이겠어. 가만 생각해보길래 더치페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RT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로봇 테크놀로지 무려 94조 시장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해요. 근데 SDI는 뭐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LG화학은요. 습식 배터리 세계 1위 회사였습니다. 이 전기차가 이렇게 화랑을 치기 전에 무슨 얘기냐? 전해액과 여러분 차에 배터리 실린 거 있죠? 거기 뭐 들어가요? 전해액, 물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습식 배터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안에 물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걸 건식 배터리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그 배터리 있잖아, 그죠? 그런 배터리들을 가지고 건식 배터리라고 해요. 근데 그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술 1위가 삼성 SDI였습니다. 근데 자, 로봇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 로봇이 전기로 코드 꼽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축전 배터리를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면 습식이 유리해요? 건식이 유리해요? 당연히 건식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럼 건식의 최고 기술자가 누구? 야라. 근데 야는 또 뭘 가지고 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정의선의 멋진 선택을 했죠. 로봇 기업을 무려 4년 전에 1조를 주고 사버렸대. 이해되죠?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개와 네 발을 탁탁탁 하는 거 보셨죠?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거 미래를 보고 정의선의 선택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야, 할아버지의 촉,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촉인데요. 이런 3인자적인 사이클이 아버지를, 몽구를 이어서. 그러니까 정주영, 정몽구, 정의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선이 뭘 외쳤어요 또? 다음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에너지원, 그걸 지금 뭐라고 선언했나요? 수소. 수소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선 저거 춘제다 저 새끼 저거 대를 뻗고 해가. 응. 오히려 할아버지를 능가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모멘티가 2023년도에 MWC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유럽에서 열리는 전기전자 박람회입니다. 여기에서 세계를 바꿀 50대 기업에 초대가 돼가지고 발표를 했다겠죠. 그래서 거기 바르셀로나에서 원래 2025년도 MWC가 열렸다라는 기사가 있었길래 제가 여러분들 MWC 들어봤는데 이 CES는 다 들어봤어.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는 올 1월달 열렸고요. 이제 저기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가족여행 애들 데리고 라스베가스하고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 노스 다 이렇게 돌고 크루즈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 새로운 컨벤션이 하나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유리동 같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 전기전자 박람회가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누가 만들었냐? 트럼프가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제1기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광세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슨 나라로 만들어 버렸느냐?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도시로 만들었고요. 미국의 전 지역에 입장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바깥에 자는 거, 안에 자는 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 혹시 여행 가시거든 요런 이제 기술을 조금 이제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에서 묵으시면은요 하룻밤에 관광세가 방 하나에 25만 원이야. 방값도 7만 원인데. 그러니까 최하방이 그 다음 주차비 또 내야 돼.
어디 묵어야 돼요? 예, 바깥에. 다운타운 밖에. 그런 데 가시면은요, 헐리데이인이나, 컴포트인이나, 뭐, 이런 인들이 많아요. 근데 인들이 뭐, 우리나라에 뭐, 호텔급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차로 움직이면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벨라지오 가지러 가가지고, 뭐, 먹고, 너무너무 즐겁게 놀다가, 밤늦게 돌아와서 잠만 여기서 자고, 그럼 주차비 따로 낼 것도 없고요. 관광지 낼 일도 없고요. 이해되시죠? 차로 불가면 한 15분, 20분만 가면 돼요. 그래서 외곽지에다가 방을 넣는 그런 지혜를 좀 부릴 필요성이 있다.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또 박수 칠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쿠팡이 이커머스. 무려 40조 우리나라 처음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신세계, 현대, 롯데 다 했다 못했다? 못했다. 매출 40조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짬밥으로 뭐 어떻게 돼요? 쿠팡 솔직히 언제 생겼노? 안 그래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로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정말로 큰데, 김 대표가, 뭐, 지금 한 3주째 안 오는데, 참네. 제가 한 3주 전에 서울 갔더니, 그 숙대 김 교수가 저한테, 천 회장님, 천 회장님 원하시면 제가, 신세계백화점 매장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죠? 근데 무조건 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어디요? 이렇게 하니까 대구 신세계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구 신세계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매출 2위입니다, 이게. 백화점 매출 2위 하는 곳이라고, 이 대구라고요. 근데 여기 매장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포 다 띄고요. 한 달에 60병만 가져간대요. 자기 손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군데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요? 이렇게 했더니, 울산, 부산 그 해운대 위에 기장에, 거기에 신세계 아울렛이 있대요. 딱 종목도 정해주더라고. 그래. 집사람이 원래 이제 쿠키하고 뭐 이런 걸 잘하니까. 여기는 제가, 거기는 국밥집이래요. 그래. 얼마 정도 하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얼마 정도 하면 된다 한 줄 아세요? 돈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마케팅 비용 한 2, 3천만 하면 될걸요? 왜? 한 푼도 안 받으니까요. 하더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칠락하면 1억을 줘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김 교수가 이제 그 마케팅을 다 하다 보니까, 나니까, 가능하니까,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간에, 그만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아랫게 이제 저 지인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대박 터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발카리가 뭘 사놨냐면, 온천을 사놨거든요. 하양에, 그 지식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현대가 400억을 더 써냈어요. 거기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옵니다. 하양에. 거기 바로 뒷블럭에 온천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우리 발카리가 2년 전에 샀습니다. 그게 NFT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좋은 소식일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